안녕하세요. 전 네이버 랩스에서 HR을 담당하고 있는 이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물 이두성은 원티드 하이파이브 2024에서 챌린지 오브 HR 트랙의 연사로 참여한다. 하이파이브에서는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가볍고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유튜브 콘텐츠에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류의 촬영이 좀 처음이기는 한데 과연 제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이제 유저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듣고 싶은 얘기를 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이 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조금 솔직히 출연을 망설이긴 했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를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면 일단 해보고 후회를 해보자. 예. 사실 저는 MBTI를 사실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특히 좀 이제 요새 와서 느끼는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 자신은 극T라고 이제 했는데, 분명 입사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F랑 T 성향이 약간 반반씩은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저는 좀 자신 있게 극T다, 극단적 이성주의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특별한 계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계속되는 약간 이제 경험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좀 특히 HR 업무를 좀 진행을 할 때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리스크를 많이 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뷰로 좀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성에 좀 이제 기대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편,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빠르게 포기하고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약간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제 권한 받기라든지 제가 처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반드시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HR 리더긴 하지만 저 한 명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업무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랬었을 때 되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계속 답 없는 고민을 하는 약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좀 이제 경계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사했을 당시 처음에는 3에서 5년 정도 일을 배우고 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일을 찾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결국 월급의 달콤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잔류하게 된 케이스다. 저도 맨 처음에는 제가 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막 막연하게 이 정도의 인터넷 서비스의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막 구체적으로 이 아이템을 뭐 이제 언제까지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뭐 비즈니스 모델화 해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겠다, 이런 사실 생각은 없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일을 배워보자라는 측면으로, 특히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런 류의 사이클이라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배워보자라고 해서 사실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입사를 하면서 배운 거는 이건 진짜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리스크를 지는 일이다, 이렇게 좀 이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정도의 리스크를 지는 일이면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약간 좀 결론을 내리게 된 케이스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회사에 남아있는 게 낫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 근데 이게 뭐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제법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딱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꼬꼬마 시절에는 막 누구보다 빨리 열심히 해서, 왜냐면 제가 이제 데드라인이라는 게 이제 이씨 살았기 때문에 진짜 회사에서 이제 빨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빨아먹고 흡수할 수 있는 거 다 흡수해가지고 완전체로 내가 이제 새로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 약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욕심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이것도 다 끝내야 되고 막 약간 이제 이렇게 했었었는데, 약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의 뭐 체력이라든지 멘탈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제가 이제 고려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건 생각 못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도 당연히 뭐 일을 뭐 이제 개똥판 칠 거야, 뭐 내 회사 아니니까 그냥 막 다닐 거야, 이 뜻은 아니에요. 근데 막 진짜 막 100점 맞아야 돼? 굳이? 그냥 적당히 한 85점 맞고 적당히 한 삐뿔 정도로
잘했다라고 하면 안 돼. 적당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자. 근데 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얘 말고 다른 애를 쓰는 게 더 낫겠는데? 라는 사실 판단이 들 정도로 똥판 치면 안 되겠죠. 네, 그건 아니고. 하지만 100점까지 굳이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회사에서 다니는 모토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밑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좀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다니지? 왜 다녀야 되지? 약간 이 생각을 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도 제 자신을 약간 좀 해치는 행위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나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지? 어떤 거를 해주는 게 정말 진짜로 나를 위한 길이지? 이런 걸 좀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업무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걸 욕심부리지 말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명확하게 좀 구분 짓자. 그리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게 하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많이 한 2, 3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태됩니다. 도태가 안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속 10km로 달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시속 15km로 달리고 있으면 역전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괴로운 거는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역전했었을 때 박수를 못 쳐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욕심을 버린다는 건요, 앞서가는 사람들을 박수 쳐줄 수 있는 용기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못 멈추는 이유는 따라잡히는 게 두려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는 좀 상위권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심은 아직도 있지만 내가 1등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이 레이스에서 하위권에만 좀 이제 포진하지 않도록 적당히 이제 페이스 조절을 잘 하자라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으로, 물론 이제 속도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고 안정감을 추구할 때는 해야 되는데 분명 저보다 앞서가는 분들이 있을 때 이거를 진심으로 축하해줘야지 라는 약간 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일과 삶의 이제 경계를 이제 허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경계를 막 명확하게, 일은 막 회사에서만 하고 휴식은 이제 회사 밖에서 찾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뭐 휴가 중에 내가 이제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이제 업무적인 연락이 오는 것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왜 전화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진짜 안 받으려고 하면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이제 하나의 삶이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는 이제 그런 주의라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일이 없으면 편하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휴가 중에도 회사가 급하면 일은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좀 이거를 제로성으로 보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그래서 난 휴가 중에도 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회사 중에도 급한 업무가 없으면 난 널널하게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 바쁘긴 하지만 저는 정말로 하루 8시간, 그리고 그게 한 달 내내 이렇게 바쁜 회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 있으면 퇴직하셔야 돼요. 진짜 나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그러니까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었다는 걸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좀 오히려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차라리 구분을 짓지 말아라. 휴가 시간에도 일을 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널널하게 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때는 저는 이제 제가 없으면 제가 회사가 망하는 줄 알았었던 그런 철없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긴 휴식기를 가지게 된 어느 날이 있었었는데, 없는 동안 생길 사고들을 걱정하면서 업무의 데드라인과 인수인계 등을 꼼꼼하게 지정을 해 놓았다가 막상 생각보다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하나가 나갔을 때 제 일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괴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 회사 자체가 저 한 명이 없다고 휘청거리면 그 회사는 사실 다니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경쟁력이 애초에 없거든요. 사람 한 명한테 사실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전 이제 회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라서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예, 내가 이제 없으면 우리 회사가 정말 힘들어지겠지. 이제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떠난 사람이 마지막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데드라인도 정해놓고 정작 이거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 분들이 너무 쉽게 이제 그런 것들 다 인수인계를 받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뭐 했냐 나 하나 없어도 끄떡 없네 약간 이렇게 좀 되니까 오히려 그때 조금 느꼈었던 거는 이게 서운함이 아니라 저는 좀 해방감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좋은 거 배웠다 라는 걸 좀 이제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일은 일이다. 네.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뭐 사회를 뭐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야. 이 순간 지옥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일은 여러분들 일은 일입니다. 그냥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담백하게 그냥 일은 일이다. 약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경제적인 활동을 뭐 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휴직기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어쨌든 소비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차라리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 삶과 잠깐 휴직기를 가지면서 아껴야 되는 삶 중에서 뭐가 더 나을까?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린 결론은 확실히 어쨌든 이 월급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달콤한 활동들도 반드시 리프레시가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민해보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회사에서 뭐 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뭐 가치라든가 내 커리어를 찾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돈에 주는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직장인의 좀 본질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이제 누군가가 무엇을 사실 느끼기를 바란 적도 없어요. 그냥 이런 애도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이제 있나 보다, 이제 요 정도로만 사실 이제 느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10년 뒤에 사실 저도 아마 그때 제가 이걸 봐도 아무 생각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저 땐 저랬군. 저 땐 젊었네. 아마 이렇게 좀 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었고, 다만 제 스스로한테 너무 좀 이제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늘 얘기했었던 거는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라던가 사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인생에 한 번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이벤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도 제가 어떻게 일을 했고 무슨 생각을 이제 가져왔고 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일단 최소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